가격이 받쳐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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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농사질 맛도 안 나고 이래서 어디 농민들이 살겠어. 정부 믿고 쌀을 생산해봤는데 지금 이 모양이지 않느냐. 정부에서도 아주 특단의 대책으로 헥타르당 원씩을 농민들에게 어떤 것이 득이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지방의회 가운데 여야가 동수로 구성돼서 주목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의회인데요. 78대 78 숫자가 정확히 똑같이 구성이 돼 있죠. 자,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동수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연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따로 또 같이 헤쳐나가야 할 경기도의 고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딜라이브 TV가 마련했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경기도 78대 78.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위기에 빠진 경기미와 쌀 산업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또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해 주실 분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두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이은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임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전문적인 의견을 또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국립환경대학교의 문재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쌀 농사도 풍년이 될 거라고 합니다. 풍년이면 사실 기뻐야 됩니다. 좋아야 되고요. 우리 옛날에는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잔치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마냥 그럴 수만은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 좀 슬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래서 농민들은 오히려 논을 갈아엎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은주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면 지금 저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일단 쌀값이 작년 값은 한 5만 원대 수준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은 4만 원대인 거죠. 그것이 이제 농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햅쌀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햅쌀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쌀값의 폭락이 한 번 더 또 추진이 될 거라서 이 부분의 두려움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햅쌀이 나오면 이 공급이 확 늘어날 테니까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라고 보는 거죠. 네,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풍년인데 농민들은 울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죠. 20kg 기준으로 54,228원이었는데 이게 44,725원. 24.9%나 떨어졌으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건데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올해만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올해는 1977년 이후에 45년 만에 가장 큰 폭락이라니까 올해만 풍년인 건 아닌데 가격이 떨어진 건 이렇게 큰 폭락이라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생산비 조사 자료에 의하면 킬로당 2,083원이 들어가는데 판매 가격은 2,036원이다. 그럼 그걸 놓고 봤을 때 실제로 킬로그램당 47원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농가로 보면 1조 한 8천억 정도가량이 하락이 되면서 전 농민들이 손실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체에 해당하는 쌀 농가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심각한 소득 감소 피해는 이 한국 농업의 붕괴와 농촌 소멸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리라는 시장 논리로 쌀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 차원의 식량 자급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더욱 간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쌀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안정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싼 값에 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국가 안보 차원의 어떤 국내 식량 자급자족 문제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45만 톤을 매입해서 이제 공급에서 이만큼을 빼겠다. 그만큼 이제 쌀값을 좀 안정시키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았고 또 농협이나 이런 산지 유통업체에 매입 자금 3조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공급 물량을 그만큼 줄이는 수요를 좀 늘리는 그런 방향을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정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사실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수확기 중 공공 비축미 45만 톤 매입을 하겠다. 추가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 방침을 박힌 뒤에 산지 쌀값이 실제로 반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 좀 의문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면은 정부에서는 그래도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농민들은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좀 아직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은주 의원님? 그렇죠. 그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정부에서의 내놓은 대책 자체가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이니 이 대책에 대한 것을 현장에서 빨리 해결해라라고 하는 점도 좀 있고요. 저희는 경기도 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시장격리곡이라고 하는데 시장격리곡을 받아서 경기도가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냐 보관창고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도 경기도 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격리한 거를 어디다 보관할 거냐 이 문제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뭐 딱히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은 보관 창고가 있긴 한데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는 확보할 의무가 있어서 그 확보하는데도 이제 과제를 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뭐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뭐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쌀을 굳이 이렇게 가격을 따져보니까요.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결코 뭐 옳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봤을 때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일 먹는 커피 한 잔 값이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 경지 면적이 한 155만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그 한 50%, 반 정도가 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73만 헥타르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쌀 농사가 참 붕괴되면 우리 전체 농업, 농촌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되는 것은 아주 본연한 사실입니다. 명확하네요. 근데 이 쌀 생산액이 그럼 얼마냐? 우리나라에 한 8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쌀 가격으로 환산하면.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쌀 농사를 한 30% 정도 짓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가수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러한 작목 재배를 한 30% 이상 합니다. 또 우리가 고기를 지금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어서 축산업에 있어서 한 30%. 그래서 쌀 농사가 대한민국 농업 에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럼 우리가 이 국민의 주식이면서 우리는 쌀을 갖다가 잘 식량 안보 차원에서 또 잘 보존해야 되는 문제도 갖고 있죠. 이것이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이 경기도에 농가가 많잖아요. 논면적이 많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농민들에게 소득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우리 농촌이 좀 풍요롭게 해서 진짜 우리나라가 지역 소멸 없이 잘 그 국가의 균형 발전을 해나가느냐 이것이 아주 우리 농업 정책의 큰 과제라고 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최근 1, 2년간 정말 세상의 모든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인건비도 올랐고 뭐 농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 그런데 쌀값은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이게 쌀을 벼농사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삶은 당연히 훨씬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다른 것들은 다 올랐는데요. 공깃밥 추가요 하면 공깃밥은 얼마예요? 1,000원. 그렇죠. 그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을 다 갈아엎고 싶은 심정이야.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심정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쌀값 하락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모든 농가의 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경기 지역에서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좀 경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특별한 문제들이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실 경기도는 오래전에부터 이 31개 시군에 쌀 농사를 참 많이 지고 있었고, 그럼 지역마다 그 뭐 물맑은 양평쌀, 슈퍼 오닝쌀, 김포 금쌀, 수양미, 뭐 임금님표 이천쌀, 대양표 여주쌀, 뭐 내놓으라 하는 쌀들이 경기도 땅에서 농부들의 땀방울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쌀의 본연의 힘을 잃은 이때에는 경기도 농업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다. 이 맛은 상당히 월등한 것을 보장을 하면서도 타 지역에 비해서 쌀값이 경기도가 사실은 조금 비쌉니다. 그래도 이 고물가 시대에 우리 경기도민들이라도 경기도 쌀을 한번 좀 되돌아봐서 기왕이면 경기도 쌀을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들이 좀 돼준다고 하면 정말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도내 식당들도 다른 지역의 쌀을 쓴다는 기사도 있었던데 그거는 뭐 확인이 된 건가요? 국내산이라는 표기에 대한 것만 시장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저가인 쌀을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산 중에 제일 싼 거.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임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보면 경기미가 맛은 최고로 좋지만 가격의 시장 경쟁에서는 매우 높은 편이라서 그 부분이 소상공인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가격의 차이가 좀 많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경기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판촉 행사를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경험을 좀 높여서 그 부분의 판촉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안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맛이 다르긴 다른 거죠. 확실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렇게까지 예민한 혀는 아니어서 네, 좀 둔한 편이어서 잘 모르는데 어쨌건 이렇게 맛이 확실히 다른 가운데 이제 저처럼 둔한 사람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걸 잘 구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맛을 느끼고 싶을 테니까 지금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농식품부가 최근에는 TV 광고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힘을 받긴 받겠죠?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 발전과 더불어 1990년도에 세계 여행 자유화, 그다음에 유학 자유화, 그다음에 국제화 등에 따라 가지고 이 식습관이 소고화로 변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이라든가 아니면은 고기, 그다음에 과일 등을 다양한 식품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이제 밀가루 음식보다 쌀을 많이 먹자고 호소하기가 지금 아주 궁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현재 지자체나 농협에서 그 쌀을 매입하고 있는데 결국 그 전체를 보면 그 쌀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장소만 있는 거예요, 창고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쌀 수급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을 없애려면 쌀을 사람들이 먹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아니면 소비가 되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이 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대체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 소비 촉진 운동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더 먹어라만 하는 거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고물가 시대인데 왜 쌀값만 떨어지는 건가요? 그 쌀값이 하락하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은 현재 그 벼농사의 경우에는 재배 기술이 완벽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수확량도 많아졌습니다. 네. 병충해도 발생이 적어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논의 수리 안전다. 옛날에는 가물거나 뭐 홍수가 오면 피해가 많은데 지금은 수리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소비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큰 문제죠. 그다음에 쌀이 또 아직도 창고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당을 그가 어려운 시장 구조입니다. 우리가 수요를 좀 늘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의 쌀 공급량을 좀 줄여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시장 격리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양이라면 그 시장의 격리 조치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가능하겠지만 누적되면은 이게 오히려 고질적인 그 병폐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시장 격리를 시켰으면 쌀값이 좀 떨어지든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쌀값이 올라가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쌀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장 격리를 했는데도 네. 공급량을 줄였는데도 네, 그렇듯이 이렇게 쌀이 가격 유지를 하고 수급 조절을 하는 거니 시장 경제에 맞춰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것이 아주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들이 볼 때 아주 안타까운 거죠. 그러네요. 꼭 시장 격리를 했다고만 해서 쌀값이 안정되느냐, 또 쌀값이 오르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 7대 민생 법안의 하나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어떤 맹점을 좀 고쳐보자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맹점에는 아주 뭐 간단한 건데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차이를 우리 농민들은 아주 간절한 거죠. 그 이유는 시장 격리곡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목표 가격 대비에 쌀값이 하락했을 때 무려 85%를 시장 격리곡으로 이제 시군에 다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창고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농민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이 점에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옵션이 아니라 강제 조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다른 상황인 거일 테고요. 쌀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재배 작물은 전환해서 수급을 맞추도록 하는 게 시장 경제 논리에 부합한다는 사실 입장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을 격리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당을 떠나서 정말 심도 있게 농민들에게 어떤 것이 득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주기를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네. 자, 뭐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통과를 할지 말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이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전문가 의견은? 적은 양일 경우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이것이 양이 자꾸만 많이.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지금 40만 톤이라는 쌀이 의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MM 물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소 적금 물량이에요. 우리나라가 원하든 안 하든 그 WTO 규정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 물량까지 가세를 하다 보니까는 진짜 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게 어렵다. 수입에 대한 방함 효과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체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배 면적을 낮춰나가야 되겠다는 거, 예,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을 얘기할 때 논타작물 재배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논은 논인데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그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다시 벼농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왜 그러냐면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입니다. 네. 갑자기 지금 쌀이 남았다. 농지를 훼손시키면은 다음에 복구가 힘들죠. 그래서 논 형태를 생산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아주 특단의 대책으로 헥타르당 250만 원씩을 약정 직불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재배할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아무튼 내년서부터는 좀 우리 농민들한테 좀 기대가 될 그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벼 빼고 뭘 하기가 제일 쉬운가요?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밀 재배를 하고 콩 재배 같은 것이 이제 논에다 하기가 수월합니다. 밀하고 콩. 콩 재배를 하면은 그 이듬해에 벼 재배가 잘 됩니다. 콩에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공중에 질소를 갖다 유인해주면서 토양을 갖다가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예. 지력을 올려주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밀가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격은 비싸게 들더라도 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지금 아주 간절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뭐 이런 가루쌀 생산 지원이나 논타작물 재배 같은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럼 이제 농민들께 이제 여쭤봤죠. 정부 믿고 쌀을 생산해봤는데 지금 이 모양이지 않느냐. 그러나 이 배를 어떻게 팔아먹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 이 농사질 맛도 안 나고 이거 이래서 어디 농민들이 살겠어? 쌀을 소비를 더 시키려면 뭐 쌀로 가공하가서 뭐 쌀 피자, 쌀떡, 쌀에 관련된 거를 연구를 많이 해서 소비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거 쌀을 사주는 거 이거가 최고 바라는 점이에요. 쌀을 열심히 지어도 정부가 수매하는 방법 말고는 쌀 가격을 잡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이제 농민들은 알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와 그러니까 정치권이죠. 그리고 농민 현장에서 정말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서 다시 한번 시작점을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임상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30년 이제 바라보고서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서 정말 이 중요한 쟁점을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야가 막 그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게 양곡관리법인데 사실 농민들이 볼 때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소위원회에 넘어가 있지만 이 부분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꼭 정치적으로 풀라고 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인 이 양곡을 차후에도 편안하게 농민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계속되는 쌀값 폭락에 대한 두 분 의원님의 생각이었고요. 이런 건 또 어떨까요? 최근에 대북 지원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우리가 쌀을 예전처럼 다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2000년대에 저도 대북 지원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옥수수 감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좀 잘 하에 평화 무드로 다 좀 잘 나가서 진짜 대북 쌀 지원도 좀 중단 없이 됐으면은 아주 농민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안 된 것이 참 저희도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우리 쌀의 MMA 의무 수입량 이거는 뭐 좋든 싫든 간에 40만 톤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을 비롯해가지고 외국 식량 빈국 먹지 못하는 나라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억의 인구가 78억 인구 중에 하루에 3끼 밥을 못 먹습니다. 3끼를. 한 끼를 굶는 인구가 20억입니다. 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이 2억의 인구가 하루 한 끼뿐이면 못 먹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좀 선진국가로서의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앞으로 좀 모색되면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도, 의회도 모두 이 경기도 내 농민들의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 중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은 아마 다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까지 정말 잘 세웠으면 하고요. 양곡관리법에 관련해서는 단기, 중기까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농민들의 쌀값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정부에서 잘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정부, 또 정치권, 농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 번쯤은 더 고민하는 시점을 다시 한번 좀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임상호 의원님. 좋은 대담 프로에 참석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이은주 의원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정치적이지 않고 정책적으로 풀어줬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역대 없이 경기도의회가 78대 78입니다. 민주당이 78이고 국민의힘이 78명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만큼은 지금까지 당이 틀리다고 해서 뭐 이렇게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거 없이 서로 협의하고 협치하면서 이때까지 왔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당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쌀 문제가 참 어렵기는 난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80년도에 쌀을 200만 톤뿐이 안 먹었습니다. 40년이 지난 2020년도에 와서는 미국도 500만 톤의 쌀을 먹습니다. 우리는 밀가루는 늘고 쌀은 줄지만 미국은 밀가루는 줄고 쌀이 갑니다. 쌀이 주식이 아닌데. 우리 지금 역발상을 오면은 미국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젊은 어린이에게 쌀은 건강에 좋은 거다. 비만이 심했잖아요. 쌀 먹으면 비만이 없다는 거를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국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수출을 오히려 역발상으로 다 해는 전략도 한번 세워가지고 쌀짐 수급이 안정돼가지고 우리 농가 소득이 좀 안정적으로 향상돼가지고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풍요로운 농촌이 돼가지고 인구 소멸도 좀 막아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누구나 기뻐하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풍년. 그런데 어느새 이 풍년이라는 말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소식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고요. 방송은 오늘로 끝이지만 대안 마련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이 긴 싸움 끝에 누구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딜라이브 TV 소통과 협치의 경기도 78대 78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한석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